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학자 김정현입니다.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대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로그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지수를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말로써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듭제곱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거듭제곱. 여기서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배, 세 배, 네 배 이런 뜻이 아니고 A가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어서 곱해진 형태라고 해서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뭐 제곱도 포함입니다. 그렇게 썼을 때 이제 이것을 통틀어서 거듭 제곱이라고 했고 거듭 제곱근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는데 사실은 제곱근의 용어를 알면 거듭 제곱근 또한 이제 적용하기가 좀 쉬웠다라고 여러분께서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수의 확장이라고 해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확장을 시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동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 자연수에서 성립을 했는데 정수로 확장되면서 밑은 0이 아니었다는 걸 설명했고 유리수 그리고 뭐 실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때 밑의 조건은 양수였다라는 게 있었죠. 그렇게 하면 이번 로그를 설명할 때도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사실 어제죠. 지금 영상 기준으로 20일 촬영인데요. 밤입니다. 예, 지금 밤 9시 3분을 지나고 있는데 수업 진도 분량을 좀 봤습니다. 근데 뭐 진도 차이가 물론 있겠죠. 뭐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차이가 당연히 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정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진도를 나가면서 아이들과 같이 문제를 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저는 추구하고 있는데 벌써 뭐 로그 함수가 끝난 반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수학을 속독으로 하는 것보다 정독으로 하고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진도가 뭐 앞에 있다고 해서 빨리 나가야지 연연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수학의 매력으로 느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수학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나 욕구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오늘도 영상을 촬영해 볼까 합니다. 서론을 이야기를 좀 제가 길게 끌잖아요. 사실 길게 끄는 이유는 뭐 당연히 안 보겠습니다. 예, 길면 또 안 보겠죠.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뭐 제 진심을 담은 이야기이었으면 해서 조금씩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내용을 접근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서론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로그 파트로 가겠습니다. 네, 로그입니다. 로그를 봤었을 때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을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럼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요. 지수의 확장부터 시작을 하면 이 내용이 금방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게요.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더하기 y제곱이었습니다. 라고 했던 걸 배웠습니다. 이때 x, y는 실수의 범위에서 a는 양수입니다. 라고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궁금한 건 뭐냐면 이 a의 x제곱 자체예요.
얘가 뭔지 궁금한 거예요. 아, 뭐 궁금하니까. 예, 이거를 n이라고 놓는 거예요. 우리가 또 궁금한 건 또 못 참잖아요. 예, 궁금한 거 못 참으니까 이렇게 놓는 건데, 그리고 나서 우리 왜 흔히 방정식 구한다고 하잖아요.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떤 거에 초점을 뒀었냐면 이 x에 초점을 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구하고 싶은 이 x는 뭐냐 이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기호가 로가리즘이라고 하는 로그입니다. LOGARITHM 이거 다 쓰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 글자를 땁니다. 로그. 그리고 이때 지수 부분에서 A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면요. 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밑 A를 쓰고요. 이때 N을 우리는 이제 처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만 N은 진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진수라고 부릅니다. 지수 파트는 이제 여기 이 X라고 하는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용어를 또 달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수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A를 아까 제가 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밑은 베이스가 되고요. 진수는 안티 로거리즘이라고 붙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로그에서 구성 요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갔더니 조건을 잘 보세요. XY는 실수입니다라고 해놓고 A는 0보다 크다라고 해놓고 여기 조건에서는 A가 1이 아니다라는 포함 이제 N이 1이 아니다라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A가 만약에 1이었다면 우리 지수 부분에서 1의 X제곱은 N을 만족하는 상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자연수로만 봤을 때 x가 1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실 0도 있고요. 1도 있고요. 2도 있고 등등등 있어요. 근데 우리 x는이라고 이 정리된 거는 그동안 여러분이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이나 했었을 때 해가 고정되어 있지 하나 그 이상으로 퍼지진 않았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1차 방정식에서 해는 한 개지 두 개가 아닙니다. 다시 2차 방정식의 해는 두 개의 해를 갖습니다. 이때 두 개는 서로 다른 실근이거나 중근이거나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처럼 이 x도 해가 로그 a의 n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개예요. 이러면 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를 구할 때는 수학적인 내용에 좀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그지스턴스라고 하는 이제 존재성을 보고요. 그 해는 유일하냐, 유니크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로그 또한 x는 했을 때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a를 1로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n도 0보다 큽니다라는 조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밑과 진수 때문인데 이 밑과 진수 죄송합니다. 밑과 지수 부분 때문인데 a가 뭐 예를 들면 양수였으니까 3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x는 루트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루트 2가 갖고 있는 의미는 1.4부터 1.5제곱까지의 어떤 수죠. 이 친구는. 물론 뭐 바로 는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루트이기 때문에 어떤 근접한 값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좀 더 넓게 보면 3의 1제곱과 3의 제곱 그 사이 이렇게 볼 텐데 그 상황에서 얘는 당연히 0보다 큽니다. 계속되겠죠. 그런 상태로 봤을 때 결국 진수 또한 0보다 큰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로그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께 세워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되는 로그의 성질. 제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 미래엔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성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네 가지라기보다 음, 두 번째, 네 번째는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3번으로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로그의 정의 때문에 성립하는 내용이라 사실 이것도 암기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암기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습니다. 왠지 설명을 할게요. 먼저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증명 1번부터 해볼까요? 로그 A의 1. 사실 이것도 좀 얘기를 못 했는데 읽을 때 원래는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1이라고 읽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그 A의 1이라고 편의상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그 A의 1 같은 경우에는 왜 0이냐? 음, 몰라요. 모르니까 X라고 둡시다. X라고 둡시다. 그러면 일단 A의 X 제곱이 1이 되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언제 배웠었냐면 지수 법칙에서 x가 0일 때였습니다. x가 0일 때. 그러니까 x가 0일 때 a의 0제곱은 1이라는 정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0을 로그 a의 1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 가지고 한 거예요. 정의 가지고. 선생님 근데 너무 빨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외우는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웠습니다만 뭐 할 수도 있죠. 왜냐면 로그로 바꾸는 거는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a의 x제곱은 n이잖아요. 그러면 이 x를 요렇게 한 다음에 하트 그리시면 됩니다. 예. 하트를 물론 오른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왼쪽부터 시작해서 도달하는 하트 모양 하시면 예, 순서를 까먹진 않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순서를 까먹지 않게 하려고 그냥 이런 팁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계속해보죠. 1번에 2번. 그럼 왜 로그 A의 A는 1이냐? 마찬가지예요. A의 1제곱은 1이 A니까.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3번입니다. 로그 A의 MN은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입니다를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되게 어, 막 감이 안 와요.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좀 크거든요. 뭐부터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내지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라고 생각되는 걸 일단 다 잡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렇게 잡아보려고요. 로그 A의 M을 모르니까 X라고 둘래요. 그리고 로그 A의 N을 모르니까 얘는 또 새로 다른 서로 다른 거일 거잖아요. Y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와 로그의 정의 때문에 A의 X제곱은 M이고요. A의 Y제곱은 N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문제는, 문제는 이 둘이 곱할 거예요. 어? 뭔가 보여요? 그렇죠. 지수 법칙이죠. 우리가 이때 여기서 로그 A의 M이라고 했고 로그 A의 N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서 조건 당연히 들어갑니다. 위에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면서 M 0보다 이상 죄송합니다. M 0보다 크고 N 0보다 크고 이 조건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지수 법칙에서 실수가 확정되고 성립하므로 더할 수 있죠. 그러면 이 x 더하기 y를 이제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아하, x 더하기 y를 하나로 보면 로그 a의 mn이구나. 그리고 x랑 y랑 이제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우리는 근데 생각해 보면 약속을 했잖아요. 로그 a의 m은 x였고 로그 a의 n은 y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2번이지만 세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부터 할까요? 다섯 번째부터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교과서 기준 3번과 4번으로 했을 때 저는 4번을 먼저 하고 싶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아마 참고서나 참고서들 그러면 3번을 증명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3번은 금방 끝나서 4번을 먼저 하려고요. 로그 A의 mk 제곱은 k 곱하기 로그 A의 m입니다. 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k는 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수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이걸 할게요. 우리는 또 몰라요. 그러니 로그 A의 m을 x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A의 x제곱이 m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양변에 m의 k 이렇게 있잖아요. 맞춰주려고요. 어떻게? 네, k 제곱하는 거예요, 양변에. 그러면 a에 kx라고 쓸 수 있을까? 네, 왜냐면 k 실수고 x도 실수죠. 그러면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요. a의 kx 제곱은 m의 k 제곱이 되고 kx는 로그 a의 m k 제곱입니다. x는 뭐였으니까 로그 a의 m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k가 나간 형태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3번은 제가 여기서 왜 안 했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m 곱하기 n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꾸면 사실상 증명 끝입니다. 곱셈은 2번 때문에 적용을 했고요. 지수 부분이 마이너스 1 있는 거는 4번 때문에 나가면서 음수가 되는 부분 확인이 됐다면 3번은 증명이 그래서 끝납니다.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로그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겠죠.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는 용어일 거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은 어디든 나와요. 어디든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과정은 네,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처럼요. 문제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제 성질학은 다음에 5번이랑 6번을 푸세요라고는 했고 5번만 풀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6번은 왜 안 풀어주지? 지금 풀려고요. 예, 지금 아마 저한테 수업을 듣고 있을 학생들은 6번 지금 다 모르는 상태일 겁니다. 예. 물론 자신 있게 풀어서 나 이거 답 확실해. 이러면 뭐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비교해 본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봅시다. 문제 6번 1번입니다.
2 로그 4의 2 루트 2 그리고 로그 4의 2입니다. 일단 보니까 이 2가 좀 거슬려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진수 부분에 루트가 좀 그래. 그러면 과감하게 과감하게 2 루트 2를 제곱하세요. 어차피 밑은 지금 4로 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로그 4에 여기 앞에 거에 진수 제곱하니까 8. 그럼 8 곱하기 2 하니까 16. 결과적으로는 2가 되겠죠. 2번 볼까요? 로그 2의 루트 6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 루트 6이 좀 거슬려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6의 2분의 1제곱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면 아까 했던 지수 부분에서 나가니까 2분의 1 로그 2의 6이 될 거고 2분의 1의 로그 2의 3이 될 거니까 결국에는 2분의 1로 묶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분의 6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 자체는 1, 결과적으로 2분의 1이 답이 될 거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딱 두 개의 항만 가지고 더하기 빼기 했는데 3번과 4번은 항이 3개입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해보자고요. 로그 4의 6과 로그 4의 8 그리고 2 로그 4의 2 루트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는 김에 여러분 로그를 제가 물론 LOG 막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정직하게 쓰면 뭐 이게 맞겠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분들도 봤어요. O를 생략해요. 이게 맞을까? 예. 뭐 터치할 수는 없어요. 수학자분들도 로그 쓸 때 정말 다양하게 쓰시거든요. 정직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왜 우리 속된 말로 악필이라고 할까요? 근데 악필도 수학자들께서 하시는 그런 글씨체면 굉장히 멋있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막 저도 사실은 그렇게 글씨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막 해가지고 멋있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번 가끔씩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아니고 정말 가끔씩 생각합니다. 수학 정말 멋있게 하고 싶다라든지 뭐 내가 정말 수학자였으면 어떻게 막 학생들한테 설명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 그래놓고 우리가 하는 말은 제3자가 알아보게 쓰세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수학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에 가서도요. 로그 이렇게 쓰면 알아요. 알아요. 심지어 제가 어떤 모 유튜버 중에 이제 수학 교육을 좀 다루시는 유튜버인데요. 북한 교과서를 이제 다루시더라고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정의를 하진 않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봐가지고 혹시나 수학 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진짜 이렇게 쓰더라고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용어는 어디에 가까울까를 생각하면 거의 일본과 흡사합니다. 예, 일본과 흡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지금 뭐 배우진 않고 이제 미적분 시간 때 배우는 미분, 적분
이런 용어가 사실은 한문으로 표현했었을 때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과연 맞나 했을 때는 좀 일본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방정식이거든요. 이퀘이션. 왜 이퀘이션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퀄 같다라는 그 등식이 있죠. 이퀄리티라는 이제 명사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을 하면 방정식이 된단 말이죠. 그게 왜일까? 예, 궁금을 해지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께서 수학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나 가르치는 거에 좀 생긴다 그러면 뭐 북한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어떤지도 좀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그랬을 때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저 보겠습니다. 문제 6번에 3번입니다. 일단 아까 이 때문에 이 앞부분 네 바꾸고 싶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로그 4에 네 12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둘은 더하기 뒤에는 빼기니까 결과적으로는 밑을 4로 갖고 있고요. 분모 12 그리고 분자 6 곱하기 8 이러면 48일 테니까 로그 4에 12분의 48 하면 4 결과적으로 1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번도 바로 보겠습니다. 로그 5의 루트 7 그리고 2 로그 5의 5분의 1 마이너스 로그 5의 루트 35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뺐다 넣었다라는 정도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로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장난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얘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만 한번 해보죠. 루트 7 그러면 7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나갑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2 로그 5의 5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것까지 혹시 아실까요? 예. 왜냐면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은 실수 결과적으로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로그 5의 35는 35인데 역시 2분의 1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더하기 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2분의 1 묶어진 상태에서 루트 5의 5분의 1이 되고요. 2 로그 5의 5. 그러면 좀 반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어차피 로고의 5분의 1은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마이너스 2분의 3의 로그 5의 5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거 나가잖아요. 네, 2분의 3이요. 이렇게 풀면 1, 2, 3, 4 해결됐죠.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되는 성질을 다시 되돌려 볼게요. 3번, 2번이 주 내용이었죠. 그 대신 4번도 쓰면 왔다 갔다 하시기에 편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도 이제 쉽게 풀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제. 로그의 미체별안입니다. 이 친구는 왜 성립할까요? 우리는 이 친구도 증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보려고요. 로그 A의 B를 모르니까
x라고 두는 거예요. 그리고 c의 a도 모르니까 y라고 두는 거고요. 로그 c의 b도 모르니까 z라고 둬요. 그러고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찾아보니까 일단 로그를 했으니 정의가 있겠네요? 예, 정의가 있겠죠. a의 x제곱은 b, c의 y제곱은 a, c의 z제곱은 b. 그렇다면 넣어보고 싶지 않아요? 이거 대입? 이렇게? 아, b를 넣어도 되기야 하겠죠.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뭔가 이 a가 c의 y제곱이고 x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한번 보세요. c의 x y제곱은 b입니다. x y는 로그를 취할 수 있네요. 한 번 더 할까요? x는 뭐였죠? 로그 a의 b였고 y는 로그 c의 a였고 우변은 로그 c의 b. 나누면 되네. 맞아요. 나누면 돼요. 끝났죠. 멋있겠다. 이렇게 QED 쓰면 끝나죠. 예. 그러니까 막 증명을 지금 막 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뭐 로그의 성질 했고 지금 미체 변환 이렇게 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지금과 같이 그냥 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다가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러면 A의 X제곱이 C의 Z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아, 있을까?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어, X를 어차피 하는 거니까 로그 A의 C의 Z일 거고 Z가 아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X가 뭐였냐면 로그 A의 B였고 Z는 로그 C의 B였고 로그 C A의 C죠. 그러면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음, 나눌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제가 잘못 쓴 것 같진 않은데, 네, 잘못 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얘예요. 이 친구예요, 이 친구. 로그 A의 C가 이렇게 바뀝니다. 로그 C의 A분의 1. 얜 왜일까? 예. 그 문제가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8번입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될까? 아까랑 좀 다른 게 보이십니까? 잘 보면요. 얘랑 얘랑 역수예요. 예, 역수예요. 그 상황을 찾아야 됩니다. 얘가 X라고 두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단 A의 X제곱은 이제 B라는 사실을 알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냐면 어, 이렇게 혹시 가능할까요? 예요. 양변 X분의 1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돼요. 어? 우리 X 구하는 거 아니었어요? 갑자기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예. 뭔가 이상한데? 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우리는 X는으로 했는데 X는이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자, 지워볼게요. 역수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찾으면 논리적이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아까 밑변환 공식 쓰지 않았었어요? 음, 밑변환 공식 쓰면 사실 금방 돼요. 예,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얘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예, 살짝 바꾸는 거예요. 제가 지금 A를 썼다가 B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위에가 1이 돼요. 어? 아, 로그 A의 B가 분모 로그 B의 A가 되고요. 여기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양변에 곱하면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랑 곱했을 때 1 되는 거예요. 성립 끝.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밑변환 공식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저는 그래서 문제 8번에 2번은요, 여러분께 여백을 남기려고요. 분명히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게 있었는데, A의 M제곱, B의 N제곱 했을 때 N은 나간다면서요.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그 다음에 이 밑에 지수 부분인 M은 왜 N분의 1일 거냐 이거죠. 왜 N분의 1일까? 그 과정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공식을 암기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시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했을 때 좀 성립할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들.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복습 2회차 지수와 로그에서 로그의 정의, 로그의 성질, 그리고 밑의 변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다거나 했을 때 이거는 성질이 없었는데요 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있으면 제가 어 계속 생각을 하게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성립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를 풀거나 했을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죠.